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론에 대해서 우리 초경량 여기 무인 멀티콥터라고 하는데요. 이 드론에 대해서 정말 국가 자격증 정말 필요한가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총용량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우리가 보통 팔고 있는 우리가 뭐 교육용 드론이라 합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다가 이렇게 250이 안 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통공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홈페이지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온라인 실기도 없고 학과도 없고요. 온라인 수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만 치시면 합격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그 시험 쳐가지고 그 70점 넘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격하고 70못 넘기면 또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다음에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사급을 처음에 이제 21년부터 이게 생겨나게 따게 됐고요. 어, 저는 이 드론이 사실은 저는 이제 2012년부터 배웠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2012년에 드론이 말이라는 게 인기는 사실은 2014년부터 사실은 이제 이때가 최고조고였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여기까지가 거의 피크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원래는 국가자격증이 없었는데 요 국가자격증이 생기고부터 여기까지는 응시생이 많이 없으니까 합격을 하다가 2017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쪽에 올 때는 이제 좀 체계화된 거죠. 체계화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완전히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2020년 정도, 21년이랄까요? 이때부터는 완전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그래서 이게 따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이게 따기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산점 제도나 이런 걸 두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은 계속해서 응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뭐 산업용이나 카메라 촬영이나 이렇게 일반 민간인들이 사실은 사용할 때는 뭐 한 요 정도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간편하게 여기 2, 3정 정도 해서 이것만 운영하는 학원들도 막 생겨났고요. 2021년 요거 제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기 시험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3정원. 그래서 6시간만 비행 기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시면 이게 비행 기록이 하루에 실제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코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를 한 바퀴 이렇게 다 도는데 사실은 이거 연습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요. 또 대기생이 있고 이러면 보통 이게 많이가 떠나도 여기 교관이 꼭 붙어서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또 기체를 계속 날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0분 쉬고 그 다음에 기체가 또 열이 식으면 다시 또 연습하고 이러면 한 하루에 3번, 많이 하시는 분은 한 5번까지도 하시는데요. 이 5번 하고 나면 정말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번 정도 하시면 진짜 많이 하신 게 되는데요. 근데 뭐 실제 비행 시간은 하루에 해봤자 한 2시간 정도 보통 이제 그 다음에 해봤자 뭐 교관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3시간은 잘 안 줍니다. 그래 보통 2시간.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시간이니까 3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시면 3종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학과 시험은 뭐 전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면제하고 실기만 학과는 안 하고 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점이 있지만 다음번에 공부를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실 분은 사실은 학과를 응시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하루 종일 이거 학과 응시 이거 받지 않기 위해서 면제받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듣고 마지막에 또 기본적인 시험 치거든요. 그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시험 치러 가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에 가면 있는데요. 정말 저 자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컴퓨터 자석이 코로나 기간 같은데 이럴 때는 보니까 한 18자석에 뭐 한 13명밖에 응시를 못하니까 시험 한번 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한 3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필기시험 한번 보는데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전문기관 가서 해오라 뭐 이런 사람도 뭐 간혹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학과 시험을 한번 보기 위해 이렇게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다 보니까 마킹이라든지 컴퓨터에 이렇게 체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학과 시험을 떨어지시는 분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금방 붙을 것 같지만 막상 이거 시험을 쳐보시면 의외로 불합격자도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놓치면 또 이제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과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여기 이종원 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시간 채우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가셔야 되죠. 꾸준히 가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낮에 또 밤에는 드론을 못 날리니까 주말이라든지 직장을 가지신 분은 주말에 가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 없으신 분은 평일에 하셔야 되는데 뭡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받으면 시간 10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말을 이용해서 10시간 받는데 내 말고 다른 사람도 오기 때문에 실제 뭐 한 2시간이니까 10시간 채우려면 5분을 올라오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많을 때는 한 달 가까이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면 기체 중량이 25kg 초과,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보이시는 것처럼 뭐 좀 2종이나 1종 정도 하시면 우리가 뭐 이게 농약을 드론으로 친다는데 사실은 뭐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 사실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게 많이 요청이 생각보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종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뭐 2종, 3종을 안 따시고 바로 이제 1종으로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종이나 2종에 요즘은 많이 응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문기관 같은 데 가서 또는 이제 학과 시험 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사설이라고도 하는 교관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사실은 실기장에 시험을 치러 가게 됩니다. 실기장에 시험 치러 가면 그날 이제 바람의 강도라든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너무 쉽게 생각하면 금방 붙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저학년부터 이렇게 드론 인구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장난감 드론이라고 하죠. 이 장난감 드론을 많이 만져보신 분은 이게 산업용하고 손잡이가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은 잘 날리는 거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날려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험 치러 가보면 알겠지만 드론을 안 날려본 사람이 실제는 교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어떨 때는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드론을 많이 보신 분은 장난감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산업용 드론을 할 때 우리가 이 조종기를 뭐 이렇게 팍팍 이렇게 팍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손잡이를 어렵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교관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저도 이거 해봤지만 저도 이제 몇 번을 떨어져 봤습니다. 저는 많이 떨어져 봤는데 사실은 뭐 빨리 한 번에 붙으신 분들은 또 있고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자리에서 이제 회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진 저 갔다가 근데 이것도 이제 일직선으로 딱 가야 되거든요.
주소는 다 가야 되고, 요즘 응시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조금 비떨어진다든지 이래 되면 이것도 탈락하게 되고요. 털어서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삼각 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원을 돌지 않습니까? 제자리 와서 그렇게 원을 도는데 이게 원에서 못 돌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커브 돌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커브 돌 때 이런 게 딱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내가 여기 벗어나게 됐는지 많이 되면 또 여기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든지 그러다면 시간 초과나 이렇게 탈락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뭐 안전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착륙을 내려갔다 여기 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했다가 이 과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이종 같은 경우 조금만 여기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또 일종은 또 그 말고도 삼각 비행에 여기서 또 한번 원 돌고 또 이 과정이 생각보다 여기 착륙했다가 다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갑자기 이제 수동 모드로 하면 이게 바람이 갑자기 그날 좀 재수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불면 이 바람 불 때 이게 드론을 20시간 연습해도 이게 확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중앙에 됐다가 착륙할 때도 정확하게 여기 발판이 있으신데 여기 안에 이렇게 착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착륙이 돼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물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음 교관님이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의 여유가 아니죠. 이게 좀 스무드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교관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교관님의 규칙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관님이 무조건 이 안에 바퀴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 안에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고 여기 딱 들어가서 이제 합격이다 싶어서 가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공포의 시간이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구술시험. 저도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내 스스로 만족하게 돌았다 생각하고 이제 구술시험 갔는데 이 구술시험에서 한 5문제 이렇게 뭐 내는데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과시험을 응시해 본 학생들은 이거를 잘 이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지만 응시 안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거 공부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술도 해보시면. 그래서 매일 나오는 유형별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좋겠지만 가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대답이 어떤 데는 너무 얼어가지고 이거 대답을 못 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술에 써서 저도 이제 몇 번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게 대학생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아주 동작도 그거 있고요. 머리 암기력도 아주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자격증을 따지 않죠. 요거만 있으면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 학생이 무인 멀티콥터고요. 뭐 헬리콥터나 이런 거는 공군사관학교나 아니면 비행기와 관련되는 그런 항공과 관련되는 곳에 이렇게 일을 하다 엄청난 비행 시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거의 다 경량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km가 초과되면 보통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1종에서 끝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드론으로 해서 성인 산업용 드론 사실은 뭐냐면 가르쳐 보고 싶다,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교관에 의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00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0시간을 빼고 나더라도 80시간 가까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80시간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게 해봤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 100시간 정도 연수하는데 대부분 다는 이제 여기 실기 조종사가 있거든요. 아까 말하는 운전면허 필기 조종사, 실기 평가 조종사 이게 이제 제일 높은 드론의 자격증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교관을 하기 위해서 이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80시간 더 채우기가.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을 하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기 시험 치러 알겠지만 저 경기도 시험까지 가서 또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죠. 자고 다음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시험을 치는데 합격할 것 같지만 실제 불합격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교관 자격증을 따도 요즘은 갖고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게 뭐랍니까 우리가 수익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보시려면 사실은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기평가 조종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실은 150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150시간 이상 채워봤고요. 근데 이제 뭐 일을 하려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게 뭐 주말에 매일 올라가서 연습하고 토일에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은 경제활동 해야 돼서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또 채웠다고 해서 정말 이제는 합격하겠지 해서 저도 이제 치러 가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제는 뭐 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 한 번 치기 위한 응시료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쳐보시면 알겠지만 뭐 응시료가 거의 뭐 20 몇만 원이지 않습니까? 25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싣고 가서 이렇게 실기평가 조정사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요건 보니까 상주가 생겨서 하지만 예전에는 화성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 가보면 여기 강 따라 이게 바람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모르고 이거 150시간 이상 연습했으니까 뭐 금방 합격하겠지 했는데 연습한 날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가는데 이 코스가 정말 이게 무동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그래서 이게 그날 이게 딱 가야 되는데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손도 뭐 엄청나게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진짜 몇 년 교관하신 분들도 떨어지신 분 많고요. 정말 이게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가도 이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필기만 하고 강의 듣고 이제 저는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쳐보고 나서 정말 이게 실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실기를 한번 떨어져 봤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게 그거 하지만 이게 뭐 실기를 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전문 교육기관 아니면 어떤 뭐 교육원 교관으로서 이 일에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 여기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돈만 주고 사실은 이게 자격증을 못 땄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게 뭐 돈만 뭐 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강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뭐 깎아주는 교육원도 물론 있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교관 한 명이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게 실제 비행기 날릴 동안은. 그래서 수강료가 우리 생각으로는 비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관이 옆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강료가 어찌 보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서는.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들었죠. 이 실기는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뭐 미래에 지금 드론 택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했던 만약에 시간이 여기 택시를 할 때, 드론 택시를 할 때 이게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이거를 계속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고요. 드론 택시는. 그 다음에 이거랑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법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별개라고 하니까 그 당시로 별개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고 이거 이제 더 이상은 하면 너무 손해가 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아직도 이제 뭐 어려운 여건 아니면 지금은 경쟁 기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뭐 군이나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한 1종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100% 만약에 나는 이거로 먹고 살겠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1종에 가서 가산점 하시고 뭐 나는 진짜 비행기당이 좋다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고요. 더 나는 해보겠다 하실 분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거의 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도 아직까지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제 드론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산업용 로봇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것은 사실은 민간 자격증만 하더라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드론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는 뭐 전문성이나 뭐를 하기 위해서 드론에 뭐 센서도 달아가지고 하고요. 또는 뭐 요즘에는 그게 그 안에 들어가나 안 하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하시면은 드론에 대해서 이 진짜 누가 따려고 할 건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혜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수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면 과도하면 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드는 그런 드론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국가 자격증인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